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우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시험에 대비해서 HSK 5급 쓰기 영역 적중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주술목 배열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또 많이 틀리는 게 주술목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틀리기 쉬운 장소, 명사, 주어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술목 구조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최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장소 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소 명사라고 하면 짜이나 쩔 같이 장소 자체가 그런 명사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말고도요. 장소가 아닌 것을 장소로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사 뒤에다가 상, 중, 하, 리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탁자 위, 책상 위라고 할 때 주어즈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 사물일 뿐이지만 그 위에다가 샹까지 붙여주시면 책상 위라는 하나의 장소 명사가 재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매우 쉬운 간단한 예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桌子上有一本书. 지금 어떻게 보면 책상 위라는 하나의 장소 명사가 주어가 되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 안에 그의 열쇠가 있다라고 할 때도요. 房间里, 방 안에 有 있어요. 他的钥匙, 그의 열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房间과 리가 합해진 장소 명사가 주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장소 명사들은요. 주어 부분에 있으면 짜이가 없어도 어디에, 어디에서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제시어 속에서 짜이가 있다면 당연히 짜이 뒤에다가 장소 명사를 넣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시어 속에 짜이가 없다면 이런 명사 뒤에 상, 중, 하리를 붙인 이런 장소 명사가 또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를 보면 저는 여러 제시어들 속에서 항상 수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by라는 표현의 동사가 바로 수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분들은 쌤 여기 만 뒤에 러가 붙었는데 얘는 수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또 수로 뒤에 보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 성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做好了 할 때 做라는 수로 뒤에 붙은 好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면 만이라는 수로랑 만러라는 그런 보어를 붙여서 百满了라는 표현을 중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제시어 속에서는 짜이가 없기 때문에 장소 명사를 앞에다가 주어 자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명사가요. 양타이, 베란다라는 표현과 植物, 식물이라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베란다에는 식물이 가득 놓여져 있다라고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샹이라는 표현은 양타이와 같이 연결시켜서 앞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다가는 양타이샹 붙여주시고 수로 자리에는 by, 마지막 목적어로 식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타이샹, by 만러 植物.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저희는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비슷한 유형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로를 찾아보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샹치라는 표현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있는 샹이라는 단어가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짝꿍 술목 구조가 소리랑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간에 수로 자리에다가 울려 퍼졌다 라는 표현을 먼저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짜이가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타이시아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명사 뒤에 상, 중, 하리를 붙이면 장소가 되고 짜이가 없으니까 주어 자리에다가 넣어줘야지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이 타이라는 표현은요. 무대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타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줄여서 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아래는 울려 퍼졌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울려 퍼지다라는 표현과 같이 짝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가 소리랑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소리 성자가 들어가 있는 掌声이란 단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掌声하면 박수소리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술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더라는 표현은
장성을 꾸며주는 热烈的掌声, 열렬한 박수소리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台下 무대 아래서 响起了 울려 퍼졌다, 热烈的掌声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장소명사 주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챕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술목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 출제가 되는 술목 구조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술목 구조 잘 외워주시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쓰기 일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빈칸 쳐넣기 독해 일부분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 있으니 이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첫 번째 수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度过라는 표현이 또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보내다, 지내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아무거나 보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度过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과 같이 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정말 단순하게 时间이란 표현과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나날을 보내다 라고 해서 度过日子라는 표현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춘기라고 부르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청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度过青春期라는 표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촉진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우리 HSK 5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추진, 이 촉진하다라는 표현은 저는 보통 제가 이제 독해 수업을 하거나 쓰기 일부분 수업을 할 때 꼭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한국어로 발전, 소화, 성장. 발전, 소화, 성장이라는 표현과 그렇게 많이 짝꿍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促进发展, 발전을 촉진하다. 促进消化, 촉진하다, 소화를 촉진하다. 促进消化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하다, 促进成长까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표현 중 하나예요. 제정하다, 制定. 제정하다, 制定이라는 표현이 막상 우리가 제정이라고만 외우게 되었을 때는 법 제정밖에 많이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制定法律라는 표현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떠올리게 되시는데 사실상 制定은 세우다라는 표현도 같이 외우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다 아니면 계획을 세우다라고 얘기할 때 制定目标, 制定计划라는 표현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制定이라는 표현이 장문 5개의 제시어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목표를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좀 이제 리얼리한 그런 장문을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휘하다라는 표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发挥 별표. 发挥, 발휘하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추상명사랑 같이 쓰게 됩니다. 뭐 실력을 발휘하다라고 해서 发挥实力라는 표현도 이제 좋은데 저는 이 표현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 优势이라는 표현을 사전에 찾아보면 우세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는데 우세라는 표현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세라는 말을 넣어서 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나라식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강점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发挥优势 이렇게 써주시면 강점을 발휘하다, 우세를 발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特长이라는 표현은 특기와 장점이란 뜻이죠. 그래서 특기와 장점을 발휘하다, 发挥特长이라는 표현도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소하다라는 표현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도 별표. 우리가 消除, 消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사실 원래 이 消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는 개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소화, 소실, 소멸에 관련된 표현일 때 消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 없애는 개념의 消와 또 주라는 표현도 주러, 제외하고 라는 표현할 때 주잖아요. 없애는 개념의 消除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消除压力, 한 번 더 消除压力라는 표현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또 피로를 해소하다 라는 표현으로 써서 消除疲劳라는 표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잠깐 4급 단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4급 단어기는 한데 우리 5급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사타라는 표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레이, 한 번 더, 지레이. 여러분, 이 사타라는 표현은 대부분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알아주셔야 될 표현은 지레이知识. 积累知识, 지식을 쌓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积累经验, 积累经验, 경험을 쌓다라는 이 기본 표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삭제하다라는 표현 좀 가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 주자가 들어가면 없애는 개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여러분 여기 있는 샨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샨추, 삭제하다, 删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아무거나 삭제라는 것이 아니라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삭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 보니 删除文件, 删除文件, 그래서 문서를 삭제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照片 써서 删除照片, 사진을 삭제하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술목 구조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 술목 구조 여기 부분에 별표 이렇게 치면서 한번 마무리 가볼까요? 치엔이라는 표현은 원래 사인하다,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인하다라는 표현의 목적어로 合同이라는 계약서라는 표현이 같이 오게 되었을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다라는 건 결국 계약이 체결이 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签合同, 签合同 이렇게 써주시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시험 전까지 꼭 잘 숙지해 가시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덩어리를 보시면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파회라는 수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타더가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파회 타더, 그의 무엇을 발휘하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제시어를 봤더니요. 충분한이라는 표현에 충분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수어를 꾸며주는 땅지자 더가 같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충분히 뭐뭐를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라고 해서 这份工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조동사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能够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줘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체크를 해드렸던 发挥优势, 发挥优势, 강점을 발휘하다라는 표현을 바로 캐치하셔서 아 수어 자리에는 发挥가 들어가고 지금 목적어 자리에 优势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술목이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명사인 这份工作를 주어 자리에다 보내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주술목은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점은 지금 일단 땅 지자 더가 들어갔고 조동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부사 어순을 외우실 때 부사, 조동사, 계사, 명사의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조동사를 수로 앞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땅 지자 더는 수로 바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充分的라는 표현은 수로인 发挥 바로 앞에다가 비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这份工作, 이 일은 能够充分的发挥, 충분히 발휘하게 합니다. 他的优势, 그의 장점을 크게 충분히 발휘하게 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发挥优势이라는 이 술목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도안이라는 숫자 양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분들은 도대체 또한은 무엇을 세는 양사지? 라고 크게 고민을 일단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주술목을 골라주게 된다면 그 안에 적절하게만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또한이라는 표현은요. 시간의 일정한 길이를 세는 양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도안 시지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엔 쿠더라는 표현도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 될 것 같고
이때 찌엔쿠 할 때 쿠라는 표현은 쓰다란 뜻이잖아요.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찌엔쿠는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의 이제 형용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날이라는 표현의 릴즈가 나왔는데 여기서 확실히 수로로 뚜고라는 단어가 출제가 된 거죠. 우리가 아까도 첫 번째 술목 구조 때 살펴봤었지만 뚜고라는 표현은 지내다, 보내다라는 뜻이고 짝꿍으로 쓰는 그런 목적어는 바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뚜고 뒤에는 목적어로 르즈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고 르즈 한 번 더 뚜고 르즈 나날을 보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누가 보냅니까? 바로 사람이 보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 주어 자리에 지금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쌤 저는 수량명, 숫자 양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단이 먼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치엔쿠더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숫자 양사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 맨 마지막 목적어 자리 앞에다가 숫자 양사 같이 넣어주시는데 하나의 그냥 나날이 아니라 더는 또 요 목적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하나의 어떤 나날? 찌엔쿠더르즈 힘든 나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하나의 나날이 아니라 하나의 힘든 나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는 또 오고러 보냈습니다. 이도한 찌엔쿠더르즈 하나의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꼭 몇 번씩 읽어보고 가시는 거예요. 度过日子 나날을 보내다 度过日子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수목 구조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서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에서 주어 워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사인 이징이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허통이라는 명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허통, 제가 아까 계약서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 계약서라는 표현과 가장 또 많이 쓰는 수러가 서명하다라는 표현의 치엔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수러부터 찾기 때문에 치엔러를 중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시어 속에서 치엔러 뒤에 지금 딸려온 표현이 있는데 꼬팡이라는 표현은 꼬마이 방지엔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다. 명사로 쓸 때는 주택 구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쌤, 치엔러 다음에 얘를 주택 구매, 명사로 생각하면 이미 목적어가 딸려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치엔, 서명하다라는 표현은 짝꿍 표현이 바로 허통, 계약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는 그냥 허통만 목적어인 것이 아니라 주택구매 계약서라는 게 하나의 결합명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엔러 허통, 치엔러 허통 짝꿍으로 외워주시는데 그 계약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주어인 워도 같이 넣게 되면은요. 주술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부사인 이징이라는 표현은 수로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수로 앞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我已经 나는 이미 치엘러 서명했어요. 购房合同 하면 주택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엔合同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정말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쌤 저는 헌따 형용사도 수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사 뒤에 러가 있네요 라는 그런 이제 확인을 딱 해보면 뭐가 수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취더 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표현을 목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냐면 정지오, 성과, 성취라는 표현과 짝꿍으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더 정지오,
取得成就, 성과를 얻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셨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헌따에 현혹되지 않고 수로 자리에다가 取得,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成就를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술목 구조를 많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수로랑 목적어 설정해 주시면 당연히 이 앞에는 주어인 타가 나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주어인 타가 나왔더니 같이 딸려 나온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在这个领域, 여러분 在라는 표현은 품사가 개사고 领域라는 건 영역이라는 표현의 명사이기 때문에 개사와 명사는 부사어로서 수로 앞을 꾸며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봤는데 딱 한 가지 남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 헌따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헌따라는 표현은요, 또 누군가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특히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그냥 성과가 아니라 헌따 정지오, 아주 큰 성과라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在这个领域, 이 영역에서 取得了, 얻게 되었다, 很大成就, 아주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장소명사 주어와 술목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장소명사의 공식과 위치입니다. 장소명사는요, 일반 사물명사 뒤에다가 상, 중, 하, 리를 붙이는 것도 일종의 장소명사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짜이가 있다면 짜이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지만 제시어 속에서 짜이가 없다면 바로 주어 자리에다가 장소명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빈출 술목 구조 꼭 외우고 가셔야 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표현 몇 가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签合同, 签合同, 계약서에 사인하다. 取得了成就, 取得了成就, 어떤 성과를 얻었다. 다음에 发挥优势, 发挥优势, 강점을 발휘하다라는 표현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 잘 숙지하셔서요. 이번 시험 역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특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싱크러.